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오전에 사학과 팩토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 쌍봉 구간에서의 바이오주들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기 민감주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화학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상당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유화학, 조선업종종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반등이 힘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키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좀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이 시간을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세워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좀 나온 만큼 코스닥 종목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으리라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과연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종목군들 매도하고 갈 타이밍인지 포트를 한번 갈아 끼워야 할 그런 타이밍인지 고민 중이신 분들 저희 종목 투캅스를 통해서 고민 타파하셔서 좋은 포트 구성 다음 주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희 종목 투캅스를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서울번호 02-3153-0110번부터 2번까지 3153-0110번부터 2번까지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24,300원에 매수하신 분 3570님 되시는데 자 KG 이니시스 최근에 121선을 좀 잡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24,600원 정도까지 상승을 좀 보였다가 재차 어느 정도 계단식 하락이 나온 모습 하지만 121선에서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는 쌍바닥 가격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5일선을 지지하면서 61선을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 자, 결국 5일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느 정도 한 번쯤은 24,600원 정고점에 대한 도전이 다시 한번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이번 주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양봉 구간이죠. 이 양봉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주봉선, 3주봉선 유지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자, 일단은 목표가를 한 25,000원 정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25,000원 정도로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121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했기 때문에 121선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607번님. 예, 갤럭시아컴즈 지금 6,430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월 말이죠. 2월 말경에 주가가 지금 이 선이죠. 8,000원 요선, 8,900원 요선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전형적으로 밀렸다가 옆으로 눕히는 차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효성그룹에서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효성 주가와 밀접해서 연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면 효성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눕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차트가 죽었다고 얘기하기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평선 갭을 계속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시키면서 메우고 있고 이렇게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점 좁혀가면서 힘을 모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121선이죠. 결국은 121선이 우상향해가지고 캔들의
맞춰지는 시기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위로 한번 상방으로 튀길지 아래로 하방으로 튀길지 그게 결정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172번님, 셀트리온, 82,000원 정도 매수가가 좀 되시는데, 자, 셀트리온,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이오주들, 조금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은, 자, 61선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죠, 셀트리온. 전저점, 77,400원을 일단은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61선을 유지하는 모습. 자, 하지만은 이 종목, 조금 더 하락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10주봉선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전주의 양봉에 대한 양봉에 대한 어떤 양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을 메워주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의 빌미를 좀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82,000원대신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일단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1선 바짝 붙었을 때 그때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쯤은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재차 매수하시는 전략 관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이 종목 조금 매수가 대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82,000원 정도 매수가가 오시면은 일단은 50% 정도는 터졌다가 재차 61선 확인하시고 61선 이탈하는지 확인하시고 재차 종목 투캅스 신청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04번님, 해성옵틱스 6,2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평단이 오늘 종가상으로 5,300원이니까 6,200원이면 한 20% 정도 하락을 했네요.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은 실적이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차트가 좀 옆으로 눕고 있는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이 차지하는 게 70%가 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사업 부분의 매출이 증가돼야지만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형적인 이 라인이죠. 그동안 지지가 됐었던 6,200원 이 선까지는 조금 하방으로 이번에 내려왔을 때 열어두셨어야 되는데 뭐 이미 6,200원 대비해서 5,200원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 시점에는 손절매를 하지 마시고요.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고 지금 차트가 옆으로 눕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2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면서 반등 한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6,200원 아까 제가 지금 라인을 잡고 있는 6,200원, 300원 요 선까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만 이때는 어떻게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좀 방향성 수급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6,200원이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125번님 한국정보인증 1,700원에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신데요. 자, 지난번에 한번 한국정보인증 AS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자, 일단은 61선, 앞에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추세가 61선이라든지 121선,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힘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았다가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한국정보인증. 일단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1,300원대 61선에 대한 쌍바닥 가격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쌍바닥 가격 이 정도로 완벽하게 지지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21선이 지금 우하향 추세가 있죠. 21선이 우하향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한 주봉 차트가 되겠죠. 자, 주봉 차트에서 좀 보시더라도 5주봉선, 자, 5일 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5일선, 5주봉선, 5월봉선 모두 다 지지가 나와줘야지 저항이 나와주게 되면 그만큼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5주봉선이 가격이 얼마죠? 자, 5주봉선이 12,000원 부근. 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12,000원 부근이 21선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 비중 축소, 조금은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그런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슈팅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재차 21선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 라인에서는 한 번쯤은 털고 가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53번님, 한미약품 23만 8천원에 비중 20%. 23만 8천원이면 제가 지금 일봉상으로 뭐 줄을 그어놨는데 이 시점이 되겠네요. 4월 중순경 이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4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4조 6천억인데 지금 발행 주식 기준이 1000주니까 시총이 1조였던 게 3월 초만 해도 뭐 현재 3월 초 가격으로 따지면 10만 원이었으니까 1조였던 게 지금 시초가 4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44만 원, 고가 48만 7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도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잡으셔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과열론이 최근에 들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연구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임상, 2상, 3상 차츰차츰 해외에서 뭐 수출이나 아니면 FDA 2상, 3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점차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만약 나는 평단이 24만 8천 원이니까 단기로 보겠다 하시면 이 고점 라인,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죠. 고점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반절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이스타코를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4,020원에 샀는데 손절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15%요? 네. 이 종목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죠? 아, 그때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전문가가 한 10번은 더 얘기해서 뭐, 진짜 갈 줄 알고 안 샀다가 깨끗이 안 사고 끝에 가서 그냥 샀더니 딱 물리더라고요.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0번 더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뭐 손에다 장을 지진다나 안 가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따라서 사진 안 했지만 다른 거는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했는데 그때 딱 물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이스타코 일단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00원, 20원이시면 지금 거의 50% 가까이 지금 손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종목 자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스타코 어떤 섹터인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싸이 관련주로 좀 속해 있는 그런 테마가 되겠죠? 네. DI도 그렇고 이스타코도 그렇고 싸이 관련주로 속해져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싸이 관련주로 속해져 있으면서 강남 스타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률이 좀 나왔던 상황인데, 자, 올해 정도에는 싸이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컴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금 상승률이 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들이 아래 꼬리가 좀 많이 생기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36원이 이번에 저점이죠. 이 저점에서 요즘의 패턴들을 좀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아래꼬리, 그리고 아래꼬리, 그리고 아래꼬리 만들면서 양봉을 만드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 뭐냐면은 전형적인 어느 정도의 저점 확인 과정, 그러니까 이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뭐 4,000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은 최대한 올 여름까지는 최소한은 홀딩을 해보시는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근데 6월 15일부터는요. 예. 상한가 그거 해가지고 이거 주식 좋지도 않은 것도 하한가 팍 해서 또 동전주 되지 않을까요? 동전주요? 아니 이제 막 떨어지면 30% 떨어지니까요. 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요, 가격 제한폭 확대가 되면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재료가 살아있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가격 제한 확대로 인해서 더 높아질 수가 있죠. 하지만 재료가 없고 주가가 붕 떠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가격 제한 폭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타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소한 올 여름까지는 홀딩하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6월, 7월 달 정도 되시면은 다시 한번 무조건적으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시죠? 그 징계제약, 사가지고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래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느 정도 되세요? 5만 5천 원에 20%예요. 아, 그러면 올라가실 때 따라서 하셨는가 봐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최근에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거의 뭐 테마와 같이 묻지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빛을 발할 시점이 점점 도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버슈팅 된 경향 자체가 있죠,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5일선이 이탈되면 매도하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하한가에 마감을 해가지고 지금 54,300원인데 지금 하한가에 잔량이 한 10만 주 정도 쌓여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거래량 기준으로 보니까 거래량이 오늘 90만 주 정도 터졌는데 통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주, 60만 주, 70만 주 이렇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점 하한가 아니면 하한가 비슷하게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손절하시기에는 좀 손절 라인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요일 날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 5일선 위에서 종가가 다시 형성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실 때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증권주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겁이 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아니, 오늘 상한가 그쪽에서 팔까 하다 망설이고, 대원된데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다음부터 투자하실 때는요. 너무 크게 수익 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 한 10%나 아니면 뭐 5%나 10% 그 사이에서 수익 내고 나오셔야지 생각하지. 최근 4월 중순만 해도 18,000원, 17,000원이었던 게 고가 지금 최근에 65,000원까지 두세 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래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조금 너무 좀 비중을 많이 담으셔가지고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상으로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뭐 갭으로 5일선 밑으로 시작을 해버린다 시초가가 그러면 그냥 좀 아쉽지만 손절매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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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동성제약 샀는데, 안 그래도, 투카스 내가 상담하고 내가 팔려 했는데, 예. 오늘 놓쳤댔어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 무조건 이걸 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늘 하겠습니다. 통화가 잘 안 돼요. 예? 늘 이게, 전화를 신청했는데, 그게 안 돼요. 상담이 안 돼가지고 제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제가 일단 이거를 잘 지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예, 일단 동성제약, 최근에 이제 우려했던 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코스닥 쌍봉 구간에서 조정이 좀 나올 그런 예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바이오주들의 어떤 AS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성제약, 지금, 일단 7,130원이시잖아요, 매수가가. 예. 지금 마지노선의 구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완벽하게 해줘야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재차 반등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동성제약 한번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 한번 보시면 동성제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윗꼬리, 윗꼬리, 네.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9,000원대에 대한 저항벽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뭐다? 어느 정도 물량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8,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일단은 양봉 구간으로 맺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오는 걸 봐서는 계속적으로 차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7,130원이시잖아요. 예. 7,3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일단은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어느 정도 급락이라든지 하락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되돌림은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시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던가 이 종목이 정말 사시고 싶다가 하면 아니면은 일단 상승 시 매도하시고 대기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좀 반등 있으면 팔으라고요? 예, 일단 다음 주 초반에 5일선 부근까지는 반등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한 7,200원에서 300원 사이, 이 부근 사이가 오면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셨다가 그때 되면 다시 또 수익 구간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때 정리를 일단 하세요. 정리 일단 하셨다가 재차 눌러줬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대기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메디포스트요.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비중은 한 15%인데요. 네. 이게 제가 목표를 한 11만 5천 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막 빠지길래 10만 9천 원에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매입 단가는 어느 정도 되시죠? 98,200원이에요. 자, 제가 이 종목 좀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네. 이때죠. 5월 18일 날 장대 양봉이죠.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로 계속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차트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에서 계속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착각을 주게 만드는 차트긴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라인을 그어드렸죠. 이 라인 때 전형적인 11만 요때 있죠. 11만 1,500원 요 라인 11만 1,500원 요 라인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매입 단가가 98,200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를 11만 5천 원을 잡지 마시고요. 제가 라인 잡아드린 11만 1,400원, 500원 요 라인 있죠. 최근에 들어서도 3일간 11만 원을 터치하면 꼭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이 가격대의 매물배가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캔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우상향하면서 캔들이 그 위에서 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홀딩하시지 마시고요. 매입하신 단가가 98,200원이라면 라인 맥점 자체가 11만 1,400원, 500원 요 선이니까 400원, 500원 이런 거 그냥 버리시고 11만 1,000원부터 11만 1,000원까지 1,000원이 오면 11만 원부터 11만 1,000원 이 밴드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실 생각을 좀 잡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11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1만 원 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11만 원대 장대 양봉으로 출연해가지고 마감이 됐다 종가상 그러면 종가상으로 한 50%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전화 한번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알뜰기술대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한 사람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알뜰기술대가 반등을 해서. 그렇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정확하게 반등을 했죠? 예. 그런데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뜰기술대가, 제가 이 종목을, 밑에서 비중을 실어가지고 같이 가도 될 종목이라면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 하지 말고 조금 실어가지고 매수가에서 나오라면 제가 나올게요.
아, 매수가에 나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왜냐면, 이 종목이 갈 종목이라면은, 제가 밑에서 30% 더 실어가 가지고 갈 매수가가 거고요. 일단 어떻게 되셨다고 하셨죠? 1250원요. 1250원이요? 자, 예.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예.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자, 이 종목이 2013년도 12월 달에 상장을 하고서 그날 하한가가 왔습니다. 그날 예. 최저가가 7,860원이죠. 지금 예. 보이시죠? 예. 7,860원입니다. 요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000원, 3,000원까지 반등이 나와주었다가 예. 8,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와 줬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8,150원을 저점을 잡고서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바닥이 3번 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쓰리바닥이라고 합니다. 예. 바닥을 2번 치면 쌍바닥, 3번 치면 쓰리바닥. 아시겠죠? 예. 자, 쓰리바닥 가격권에서는 뭡니까? 그만큼 바닥권의 지지가 탄탄하다는 뜻이에요. 예. 헌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추가 매수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만 확인하자라고 했던 의미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일단 비중을 30%더 싣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종목 일단은 요렇게 볼게요. 자, 월요일 날 있죠? 예. 화요일 날 있죠? 예. 화요일 날도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예. 예,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1,200원 매수가시니까 조금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한 10%만. 조금만 실을까요? 10%만 해보시고 예.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진실적인 쓰리바닥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때 물량을 30%를 더 실어서서 이 종목 상승 시에 정확하게 빠져나오시는 전략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그럼 일단은 제가 그 쓰리바닥이 나온 그뜸이 확인을 된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지 말고 중간에서 나온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저희 프로그램 계속 전화를 주셔갖고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네, 로만선요. 매입 단가 어느 정도 되시죠? 네, 19,450원에 15%예요. 15% 정도요? 네네.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15,900원이니까 매입 단가 대비해서 한 3,500원 정도 빠졌네요. 네네. 그러면 한 22% 정도 매도, 손실 나 있는 구간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얼리 사업을 하는 회사긴 하죠. 네. 그래서 과거 이렇게 차트를 역으로 돌려보면 2014년도 11월까지는 과거 대비 1년 동안 굉장히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우량한 기업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이후로 들어가지고 차트가 쭉 꺾이죠. 그럼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고점이 21,700원이고 저점이 13,000원이니까 네. 다만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33% 정도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적 파동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이 패턴을 보이고 있는 차트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3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이 1,3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14년도에도 비슷한 수치예요. 영업이익이 한 104억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과연 13년도와 14년도 매출이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다. 그러면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겠죠. 가격적으로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지금 자리 15,900원 요 라인은 굉장한 좋은 자리인데 다만 매수하신 타이밍이 좀 너무 고점에 잡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손절하시기에 좀 의미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 예, 반등이 나오면 매입하신 단가 있죠. 19,450원.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8,500원 요 선까지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눌림목이 와가지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평단을 다시 한번 낮추신 다음에 18,500원 선이 오면 그래도 좀 수익 안 보시고
네. 그냥 본전치기 하신다 생각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혹시나 가격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18,500원 선이 오면 네. 혹시나 어떻게 매매하셔야 될지 기억이 안 나시면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네, 네. 제가 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억에 놓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23번님. 현대미포조선 88,500원 종목이 되시는데, 자, 현대미포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도할 시기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십시오. 자, 현대미포조선. 일단 특히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64,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저점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저점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개인들이 나가는 모습들. 자, 결국 이 현대미포조선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적입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 순환 매작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조선주들, 특히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자, 목표가를 제가 장기 목표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목표가 일단은 최소한 10만원 부근까지는 일단 보시고 그 부근 라인 근처에 오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38번님, 3,000단 제약 12,5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시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DHP 코리아랑 3,000단 제약이 결국은 눈에 넣는 안약, 그리고 눈물과 관련된 요런 의약품과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5월 들어서 저점 11,000원 대비해가지고 13,000원까지 한 20% 정도 슈팅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롤봉으로 그어 드렸듯이 12,300원 요 선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매우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좀 매출이 반영되고 있죠. 과거 2012년, 13년, 14년 계속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이게 지금 보이시죠? 700억, 1,000억, 1,100억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ROE가 굉장히 10%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00원, 12,300원 요 선을 강하게 뚫으면,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강하게 뚫으면 유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셨다면 매입 일봉상으로 놓고 봐갖고 매입 단가가 조금 최근 들어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121번님. 현대 로템 22,000원에 매수가 되시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굉장히 개인들을 속썩이고 말 많게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상장 가격 이후로 슈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 굉장히 좀 개인들이 들어갔을 때 답답하고 조금 손실이 좀 커졌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일단 그만큼 굉장히 좀 지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철도주들, 작년 같은 경우에 브라질 고속철이라든지 어떤 인도의 인리 이런 고속철 사업에 대한 중동 고속철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철도주들 좀 공략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철도주들은 단기성 공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 자, 일단 22,000원 되시는데, 일단은 이 종목 장기로 보시는 거 아니시면은 일단 매수가 정리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성장성은 좋지만은 언제 다시 한번 철도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자, 국가 사업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현대로템 일단은 매수가 정리 사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18,150원 전저점이 되겠죠. 그 정도 라인 오시면은 일단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69번님, 이지웰페어 13,400원에 비중 40%. 13,400원이면 최근 들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복지 관련돼가지고 이 종목이 좀 급등을 했었죠. 저점 4월 중순에 8,100원 대비해서 한 6,000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한 60%, 아니 한 70% 정도 되겠네요. 70%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하기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는 패턴인데 시나리오로 되돌아면 21선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계속 눕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2.95% 하락한 13,15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선이죠. 12,500원 요 선까지는 가격 조정이 한번 기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13,400원이면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좀 매수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2,400원 요 라인이 오면 조금 더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10%만 더 늘리셔가지고 홀딩 하시면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잉크테크요. 잉크테크요? 네.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1,000원이요. 11,000원이요. 비중이? 20%. 20%. 네, 잉크테크. 요즘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으셨겠어요? 회사가 병이 들었는지 안 올라가네요. 그쵸? 네. 저도 사실은 이 잉크테크라는 기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네. 자, 최근에 IT 부품 섹터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크루셜텍 이런 IT 부품 섹터들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상승폭이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들은 실적에 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동안 IT 부품주들이 못 올랐던 이유들 갤럭시 S6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모멘텀은 살아있었지만 실적이 개별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잉크테크 실적이 또 적자 연속에 대한 그런 뉴스가 좀 나와주었죠.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위험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오늘 정도의 6% 정도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나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조금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9,000원대를 강력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탈을 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만큼 손절매성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권 어느 정도 이 종목 장기로 보시는 종목은 아니시죠? 장기로 봐도 돼요. 조금밖에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아서. 예. 네. 장기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8,500원 정도까지 마지노선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8,500원 정도. 네. 8,500원이 2010년도에 기록했던 어느 정도 저점을 유지하는 그런 가격권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권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반절은 매도하시는 전략 아니면은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시면은 다시 한번 그때 연락을 좀 주도록 하세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휴메딕스를 네. 99,000 몇백 원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0날? 네. 20날 그쪽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게 20날은 좋은데 어제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제 그래서 떨어져서 5일선까지 내려가겠거니 하고는 네. 그냥 이렇게 염려를 안 하고 놓아놨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손절도 못하고 그냥 내려뜨려버렸네요. 요거 투자 기간 얼마나 보세요? 저는 전고점까지는 가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매입 단가가 10만 원 뭐 거의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제가 근데 좀 뭐 재미난 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건 잘 아시죠? 예. 근데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날 때까지 예. 거의 상장했던 가격이 그 가격을 돌파를 하지 못해요, 거의.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에 상장해가지고 고점 12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대차장고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차장고 이거 보이시죠? 대차장고가 2,000주, 뭐 이렇게 13,000주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계속 올라와갖고 5만, 8만, 10만, 16만, 23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발행 주식이 650만 주예요. 네. 근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41%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건 한 300만 주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때죠. 4월 20일 요때 거래량 뭐 거의 100만 주 뭐 이렇게 뚫리잖아요. 4월 20일 날 보면 130만 주, 그리고 22일 날 이날에도 140만 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점에 샀던 게 결국은 차익 실현이 이때 굉장히 잘 나왔다.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은 다시 시세를 주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들어간 것은 실적이 그래도 좋았고 아직도 좋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믿고 들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최근 뭐 필러와 관련돼서 중국인들이 한국산 필러, 아시아인들이 한국산 필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하게 올라간 영향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밴드 선이죠. 죄송한 말씀인데도 8만 원, 요 밴드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같이 꺾일 때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제약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같이 연계시켜갖고 이 종목 보시는 게 좋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8만 원 선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니까 예, 어떻게 뭐 오늘 손절 라인을 좀 놓쳤으니까 네네. 8만 원 선이 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야 되는지 뭐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차트가 완전 망가졌으니까 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네네. 예, 기억하고 계시면서 좀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하고 기다리는 게 낫겠네요. 아니, 좀 그러기엔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러기는 좀 아깝고 해서. 예, 그러긴 좀 아까우니까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선 오면 비중 좀 늘리시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8만 원 선 오면 꼭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꼭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코콤입니다, 코콤. 코콤이죠?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6,250원에 샀는데, 3월 이전에 나와서 장매성이 있다고 제가 매입을 했는데, 계속 옆으로 기더라고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 15%요?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이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올라갔죠?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예,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돈이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테마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안 돌아요. 예.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라든지 기타 모든 테마주들이 지금 거의 다, 횡보 상태거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만큼 돈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횡보하는 모습들, 그리고 고점을 유지를 고점을 다시 한번 찍더라도 유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전저점이 14,200원이에요. 예. 14,200원인데 어느 정도 이 저점만 유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61선 부분까지는 도전을 좀 해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을 장기로 보시기에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물 인터넷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면 그만큼 올랐을 때도 실망 매물과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 코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지난번에 한번 16,000원대 이 61선을 부딪히고 떨어졌던 과거의 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이 61선을 맞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일단은 61선 부근이 되겠죠. 한 16,000원 정도 오시면은 비중 전량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해서는 안 되겠네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십시오. 물량 더 늘려서 확보하시는 전략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 종목 상승 시 매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리아나요? 매입 단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랑?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코리아나 지금 좀 오늘 너무 하한가로 떨어졌어요. 네. 그게 갈 수가 있나 없나?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0%예요. 얼마요? 예, 아직 못 팔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신 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1,250원. 비중은요? 예, 비중은 지금 3,000주. 3,000주?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들어가지고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뭐 4월 초, 3월 말 이때 보면 네. 3,800원, 4,000원 요러 있던 게 예. 16,35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은 매입 단가 대비해가지고 오늘 뭐 7%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예. 근데 장기로 가져가실지 단기로 가실지 걱정이 되시나요, 지금? 단기로는 어떻고 장기로 갈 경우는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시겠다 하시면 이번 상승 파동에서 21선이 무너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일봉상으로. 예.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다 하면 뭐 7% 빠졌다 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예.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7% 정도 뭐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으니까. 예. 장기로 가져가시는데 하루하루 주가 움직이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 21선을 지켜준다. 그러면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꼭 말씀하셨나요? 네, 삼성물산이요. 예, 삼성물산이요.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58,400원이요. 58,400원이시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20%요? 네. 자, 어제 제가 삼성물산 혹시 상담해드린 거 못 들으셨나요? 네. 자, 어제 삼성물산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제가 이제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삼성물산이 51,000원대만 오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가격권은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1.8% 올랐죠? 네. 자, 그러면 화요일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56,000원권을 돌파가 강력하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54,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56,000원을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21선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21선이 5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21선 부근까지는 한 번쯤은 슈팅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실 건지 장기로 보실 건지. 단기로요. 단기로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 정리 사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말고 다른 건설주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일단은 교체하시는 전략. 왜?
이 종목 힘이 딸립니다. 그만큼 바닥을 계속적으로 다져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굳이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매수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 사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조금은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고민 해결될 때까지 저희 종목 특값은 이어진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주식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r first loss is your best loss. 처음 손실이 최선의 손실이다. 투자의 세계는 프로와 초보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식과 경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투자의 원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에 있다. 자, 이런 투자 원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손절매다. 자, 손실이 났을 때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원칙 바로 잡으셔서 항시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